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잡을 수 있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의 전략 함께 할 텐데요. 네, 오늘은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슈들을 저와 민소 아나운서가 직접 정리하는 브리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와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투모로우 스타워즈 수익률 대결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지수는 어땠는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다시 한번 또 오늘도 어려운 장인가 했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막판에 낙폭을 좀 축소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0.02% 상승했고요. 2,559포인트에서 오늘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82포인트 0.83%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수 역시나 하락 종목수가 우세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모두 합치면 거의 1,5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빨간불을 폈던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도 포함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의 매수도 보였고요. 외국인은 반면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도 외국인도 모두 파란불을 켰고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오늘 장에서 테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이 나타난 건데요. 이 파업에 따라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서 대체제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자, 이어서 5G와 6G가 요즘 계속해서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멘텀을 좀 붙여서 찾아왔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IRA 법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거기에 더 나아가 이제 6G까지 우리가 좀 봐야 할 때다라는 증권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5G가 아니고 6G 레디가 되는 이 장비들을 보자는 건데요. 이 소식과 함께 5G와 6G 섹터들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운주도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BDI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주 만에 35%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때문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주가 흐름 계속 체크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이어서 오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모처럼 만에 상승했고 그냥 상승하기보다는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장중에서 7%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아까 민소 아나운서가 수급을 살펴봤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이 1,000억씩을 팔았잖아요. 네. 오늘 에코프로로는 거의 2조 원 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덕분에 모처럼 에코프로는 90만 원대를 회복했는데 이 시그널은 과연 2차 전지의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있어 어떤 현상을 나타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브리핑은 자동차 산업과 파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에 두 가지 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EU의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규제가 들어간 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의 동시 파업이 들어간 점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EU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불만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회사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을 해주면서 유럽에 초저가로 수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비율이 EU 내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2020년에는 1.1%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2023년에는 5.6%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EU에서는 관세 현재 10%를 부여하고 있는데 15%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반발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유럽 내에서 자동차 관련 일자리가 1,400만 개 이상이라고 하고요. 이 정도는 바로 EU 노동력의 6.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실 내연기관에서 이렇게 전기차로 넘어갈 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 점유율이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유럽 내에 있는 전기차 일자리도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단 말이죠. 그럼 더욱더 반발이 심해지기 때문에 EU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의 동시 파업이 진행되고 있죠. UAW가 미국 3대 자동차 브랜드를 상대로 동시 파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장기화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장기화될 조짐이 어디서 보이냐.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22일에 이 파업의 규모를 더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에 있어서 연착륙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14만 6천 명의 조합원 전부 파업에 참여했을 때에는 미 분기 GDP 성장률이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미국 전체 GDP의 2.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억제된 임금 상승이 소비 시장의 위축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인플레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동시다발적인 파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작가 노조 그리고 배우 노조도 계속해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전체의 생산성이 악화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인플레에 자극이 갈 수 있겠죠. 이것도 조금 유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은 내년에 대선이 있죠. 미국 그렇죠.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리하기도 하고 실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 있어서 노조 제안을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뉴스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단기적인 인플레 상승이 지속될 수 있고요. 또 고금리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요. 관련 뉴스들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막판에 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 5G와 6G도요. 미국 대선과 상당히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저는 5G와 6G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5G는 진짜 지금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섹터가 하나 됐습니다. 엄청 올랐었지만 지금은 그 상승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 5G를 두고요. 오지 탐험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옷도속, 5G 또 속냐. 옷도속 이제 끝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5G의 주가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5G, 6G에 포함된 이 테마가요, 현재 한 달 동안 11%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코스피 1.93% 올랐죠. 코스닥은 0.59% 하락했을 때 5G와 6G만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믿을만한가 해서 5G를 감싸는 기류가 현재 좀 달라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현재 미국 대선입니다. 현재 미국 대선을 가지고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트럼프를 뽑겠다 43%, 바이든을 뽑겠다 16%, 둘 다 돼도 상관없다 12%, 둘 다 아니다라는 게 29%인데요. 지금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이 이기든 5G는 투자가 집행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가장 밀고 있는 IRA, 네. IRA에도 이제 5G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어제 나왔던 소식에서 이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420억 달러 보조금을 책정하겠다는 이야기를 바이든이 직접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트럼프가 또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트위터에서 가능한 한 빨리 5G를 투자해야 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6G 기술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 대선 테마주도 국내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영화 더킹에서 정우성 씨가 했던 명대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흘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5G가 잘 올라갔었다라는 게 현재 증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3 GS가 처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힘을 받아서 LTE가 개발됐거든요. 그때도 상당히 많이 통신 장비주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2019년 국내 1월이 처음으로 5G 장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5G 종목이 언제부터 올라갔었냐? 바로 2017년 1월부터 상승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2년 전 흐름인데요. 네. 지금 5G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5G 투자가 아니고 6G 레디, 6G로 넘어가는 단계의 5G를 투자하자. 라는 기류인데요. 현재 2024년 말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5G가 올라가는 것이 이상하진 않다라는 것도 하나투자증권의 의견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5G가 우크라 재건에도 들어갑니다. 진짜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코리아 원팀에 KT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KT가 우크라이나에 이 아미 솔루션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옷 입을 때 보는 이 아미 말고요. 예, 바로 어드밴스드 미팅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지능형 원격 검침 인프라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직접 사용자가 멀리서 원격으로 우리가 전기를 조절할 수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네. KT가 또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크라이나 통신망 재건에도 도움이 되고요. 전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5G, 6G도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현재 시장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쫙 다 브리핑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시간 외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비밀 요원 임혜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정면 시크릿 장거래 마감 후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이슈들 살펴보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미르의 전설 독점 라이선스 계약금인 1,000억 원을 수령했다는 기사입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는 미르의 라이선스를 놓고 오랜 시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었는데요. 이번에 액토즈 소프트가 미르의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는 대가로 위메이드에게 5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화해 무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회사의 갈등이 봉합되면 이 위메이드의 중국 진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이 소식으로 위메이드 그룹주 시간의 상한가 보여줬습니다. 좀 이따 시간의 상승 종목에서 자세한 순위 체크해보죠. 자, 다음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내부에서 중국 광물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유럽연합이 지난주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이 보복으로 중국이 히토류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 공급을 좀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히토류는 친환경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무엇보다도 EU가 현재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보복 조치가 취해지면 EU의 친환경 정책 전환에도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핵심 원자재 외교에 들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휴림 에이텍이 2년 6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이 휴림 에이텍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건데요. 당장 이달 21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하이브 소식입니다. 이 소속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 멤버 7인 모두가 두 번째 재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오늘 이사회를 통해서 전속 계약에 대한 재계약 체결을 결의했다고 하네요. 자, 현대 미포조선은 8월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3,23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HD현대중공업은 8월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액 9,251억 원입니다. 자,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1위에는 성환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환이 올라와 있는 이유는요. 히토르 금속시 제품이 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코스닥으로 와보죠. 코스닥 1위에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디즈니가 테마파크와 크루즈에 베팅한다는 소식에 크루즈 관련 소식 부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코스닥 2위에는 셀바스 헬스케어 올라와 있는데요. 지분투자와 함께 AI 신장 초음파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3, 4위에는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장 마감 후 뉴스에서 살펴봤듯이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미르 라이선스 계약금 1,000억 원을 받는다는 소식에 위메이드 그룹주 일제히 상승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권도 보죠. 코스피 7위에는 영원무역 홀딩스가 올라와 있고요. 10위에는 한일청가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에는 6위 위메이드 그룹주 위메이드 플레이가 올라와 있네요.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죠.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백인현 매니저님,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브리핑하는 걸 쫙 봤는데 아까 옆에서 스튜디오에서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보니까 다른 네. 분들 워낙 잘하시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지켜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못 체크한 부분 또 체크해 주시니까 제가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일단 뭐 자동차 이슈도 민수 아나운서가 정리를 했고, 저는 또 5G, 6G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두 섹터 오늘 사실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가지고 당분간 그래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자동차 관련 섹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오늘 반등에 대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미국 파업 이슈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향 매출 비중이 거의 9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미국 자동차들이 보다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가 더 팔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현대차 그룹보다는 또 이제 우리 국내 부품 업체들이 미국 쪽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선별하셔가지고 국내 현대차 그룹 매출 비중이 더 높은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맞아요. 아직까지 자동차 판매량이 유의미하게 늘어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파업 이벤트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추세를 그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5G, 6G 전 제가 발표를 해도 아직은 좀 확신이 안 섭니다. 네, 사실 5G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국내에 5G 핸드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5G 요금은 받고 투자는 안 투자 한다라는 안 이슈가 하죠. 예. 많이 좀 불거졌었잖아요. 사실 이번에도 이제 좀 미국 쪽에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거의 없고 맞아요.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지금 9월 초 대비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바이든 정부가 5G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소식은 희소식입니다. 일단 네. 희소식이고 관련 종목들도 사실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오르다가 오늘 장에서는 일부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맞아요. 대부분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게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는 5G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시면서 보유하시면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도주가 없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민수 아나운서가 봐도 네. 지금 뭔가 주도주가 없어서 5G가 올라가는 것 같나요? 그러면 주도주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다시 올라가면 그럼 다시 5G는 또 속냐 5G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제 그 5G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쭉 보시게 되면 네. 사실 뚜렷한 수주에 의한 리포트라기보다는 맞아요. 약간 수주는 없어요. 이제 애널리스트 내피셜로 인한 리포트가 조금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 판단은 그런데 네. 일단 본격적으로 5G 섹터가 가려면 수주가 실제로 이제 이어지는지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관련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일단 5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더라도 최근에는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도 테마로 5G가 부각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실적 변화도 체크하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 5G, 6G도 어떤 트리거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좀 투데이 스타워즈를 좀 늘려서 한번 해봤고요. 네. 이제는 작전명 시크릿으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그 뉴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LNF인데요. 수산화 리튬 생산시설 구축, 뭐 증설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될 것 같아요. LNF가 지난 분기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는데 와 여기에 또 6천억을 투자해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LNF 같은 경우에는 타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 최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LNF는 다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다소 안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향 매출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이제 LNF의 단점으로 지적을 받고 왔는데 네. 사실 LNF가 최근에 지난 6월 달에도 LS그룹이랑 전구체 투자를 나서기로 새만금에 전구체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예. 이번에 또 지금 수산화
그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LNF에 지금 자금력이 여의치 않더라도 LNF는 사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LNF의 도전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LNF는 양극재 쪽에서는 다른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니켈 함량이 가장 높은 니켈이 한 90% 이상 되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가장 먼저 우리 국내 시장에서 상용화했기 때문에 네. 사실 기술력으로는 충분한데 너무 테슬라 쪽에 치중되어 있고 밸류체인이 잘 수직 계열화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단점을 극복해 나간다라면 LNF는 다시 한번 다른 양극재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적정 밸류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혜연이님께서 시설 투자하면 돈이 없을 텐데 진작에 좀 하지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지금 재정 상황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무래도 부채 비율도 아무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최근에 제가 매일매일 탄산 리튬 가격을 체크하고 있는데 최근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우리 국내 양극재 업체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도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 사실 낮춰야 된다라고 네.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하지만 리튬 같은 경우에 리튬뿐만 아니라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2차 전지 핵심 광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원이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리사이클이 돌면서 바닥을 찍으면서 리튬 가격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망간 가격이 전기차 시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양극재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은 개인적으로는 한 3분기, 4분기까지는 조금 눈높이를 낮추시되 대신 내년부터는 다시 전기차 판매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라면 예.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이 LNF의 차트가 나왔는데 LNF 차트를 보면요. 2차 전지 상승 사이클,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전보다 더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차트 현재가 위치가. 네. 그래서 오히려 저점 매수 매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백인현 매니저님 보셨을 때 아직은 들어가기는 좀 이르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 LNF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던 기업인데요. 사실 근데 솔직히 뭐 개별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섹터 매크로 지표가 좋지 않다라면 사실 투자는 조금 굳이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관련 종목들 하락하고 있지만 사실 먼저 반등을 준다라면 뭐 2차 전지 양극재보다는 그쪽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 쪽도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량 확인하면서 리튬 가격 추세에 돌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뉴스를 확인해 보면서 LNF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메이드가 중국 란샤로부터 1,000억 원을 수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모두 상한가 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모두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장에서 좀 공략이 가능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략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5천억 중에서 1,000억을 먼저 수령을 했고요. 네. 매년 1,000억씩 5년간 동안 받는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 네. 사실 게임사들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작 게임이 잘 올라야 되고요. 네.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인 위믹스 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코인원에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다른 국내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위믹스가 중요하냐면 위메이드가 지금 가장 주력하는 부분이 위믹스 코인인데 게임 내에서 그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P2E 게임이라고 하죠. 우리 국내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해외 버전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위메이드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쪽이 국내 시장에 다시 한번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라면 지금 당장은 정부 뭐 정치인 관련해서 코인 투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우리 국내에서는 P2E 게임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나중에 그쪽에서 P2E 게임이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만약에 부각된다라면 위메이드 그룹주들은 그때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1,000억 때문에 위메이드 그룹주가 본격적으로 추세의 랠리를 돌리기에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소식과 함께 뭐 지금 위믹스 가격도 뭐 19% 정도 올라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산업 전체 업종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게 위메이드 투자 전략으로 이게 또 1,000억을 5년 동안 이제 받는 거잖아요. 이제 4,000억 정도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매년 9월마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9월쯤 돼가지고 위메이드 이렇게 빠져있다 싶으면 사고 그 소식 나오면 또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그 전에 위메이드가 신작이 대박이 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그 올해 4월 달에 한번 신작 게임 하나 나왔었죠. 나이트 크로우인가요? 신작 게임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게 일단 올해 하반기에 P2E 게임 버전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다고 해요. 일단 그거 흥행 여부가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9월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여름 수해, 무더위 수해 기대주처럼 매년 9월을 기다리는 파세코에 거예요. 한번 당해서 쉽지 맞아요. 않습니다. 네. 네, 9월이 되면 위메이드 제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내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중국과 EU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또 히토류에 관한 이야기가 또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악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해서 히토류, 거기에 비롯되는 원자재들을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싸우고는 있지만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삼아보는 것도 전 좋은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봤더니 히토류 관련주들을 이쯤에서 좀 매수하는 것 좀 길어질 것 같잖아요. 이 무역 전쟁이. 네. 일단 오늘 이슈가 장중에 나온 다음에 사실 우리 국내 히토류 관련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예. 일부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움직이긴 했지만 기존 대표 종목들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히토류 관련 종목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매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이제 철강 쪽 가격 그 철강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제 철강 쪽을 압박하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반도체 쪽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히토류를 중국에서 거의 90% 이상을 조달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유럽 같은 경우 203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 전기차라든지 이걸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히토류가 들어가는데 단순하게 중국에만 의존한다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지금 단발성이 아니라 거의 매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도 아마 이슈가 될 것 같고 따라서 지금은 뭐 유럽 쪽 미국 쪽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아무래도 히토류 수출을 이제 제한하는 움직임이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오늘 장중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장에서도 한번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시는 전략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그 안에서 종목을 좀 봤더니 시간외에서는 성안이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이 소식인지는 모르겠는데 히토류 연구자석 업체라고 하는데 이 연구자석 업체 자체가 중국에서 히토류를 받지 않는 거라면 좋을 것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뭐 히토류가 거의 중국에서 거의 그 글로벌 생산량이 한 70%가 그쵸. 중국에서 넘기도 생산된다라고 하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히토류 뭐 게르마늄, 갈륨 품목별로 다 이제 그 생산량이 다르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히토류를 대체하는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페라이트. 네, 페라이트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히토류를 대체하는 쪽 그쪽으로도 한번 눈길을 돌려보심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수 아나운서 이어서 네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와 관련된 뉴스가 나와줬는데요.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와 JV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이 울트라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AI 심초음파가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 뉴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네.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인공지능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 한 2주 정도 가파르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셀바스 헬스케어랑 계열사인 셀바스 AI가 같이 동반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관련 두 종목이 만약에 추세적으로 급등을 보여준다라면 그동안 2주 동안 낙폭이 심했던 의료 AI 관련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딥노이드라든지 네. JLK, 뷰노, 루닉 같은 종목들이 내일 장에서는 한번
한번 반등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제약 바이오 쪽도 AI를 빼고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군요. AI를 적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 굉장히 감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간, 비용 이거라면 그 다음 번으로 중요한 게 기존에는 숙련자들만 그 진단을 할 수 있었는데 환자를 진단할 수 있었는데 네. 인공지능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비숙련자도 충분히 환자를 정확하게 숙련도와 상관없이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AI 시장은 바이오로 지속적으로 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2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슈가 새로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감 후 주요 뉴스 4가지 살펴봤고요. 장마감 후 공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가 휴대메이텍이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의 거래 정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아마 내일부터 거래 재개가 되는 거죠? 내일부터 거래 재개됩니다. 네. 지금 2021년부터 거래 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월 24일부터 정지가 됐죠. 네네.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 아마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 당장에는 이제 만약에 급등하면서 관련 네. 이제 개미들이 많이 꼬이지 않을까라고 근데 생각을 오스템 합니다. 임플란트도 갑자기 막 엄청 올라갔잖아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죠. 아, 그래요? 네. 자진 상장 폐지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기도 하고 네. 일단 휴리메이텍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장 초반에 급등을 하더라도 따라붙으면서 매매하는 전략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공시도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엔터주와 관련된 소식이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하이브 방탄소년단 재계약 체결의 이사회 결의 완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갔다 와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하이브랑. 함께 해야죠. 아주 큰 대형 호재겠죠? 네, 최근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의 리사 네. 재계약 여부가 이슈가 되면서 한 차례 그쵸. 급락했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랑 재계약이 거의 확정되면서 202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같이 하이브랑 같이 BTS랑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진스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뭐 하이브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 1% 정도 오른 걸로 봤는데 네. 최근에 엔터주도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내일 하이브를 트리거로 다시 한번 엔터주도 한번 반등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하이브는 이 소식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1.44% 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이브 볼 때는 BTS가 당연히 1등 공신이겠지만 그쵸. 뉴진스가 진짜 현재 주가의 뭔가 증명은 뉴진스가 하지 않았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유진스가 엄청 요즘에 핫하죠. 제 주위에도 이제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뉴진스의 덕후들도 엄청 많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뭐 향후에 하이브의 새로운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거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 사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가 있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 다시 땡긴 이유도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베이비몬스터에 그쵸. 대한 기대감이 좀 컸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9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인 걸그룹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공시는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섹터에서 나온 것인데요. 자, 이게 이제 잠정 실적인데 3분기 잠정 실적이 아니죠. 8월 잠정 실적이 둘 다 발표가 됐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과 HD, 현대중공업인데요. 모두 매출액은 40%가 넘는 수치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치가 40% 이상 늘어났다는 건 지난해도 잘 나왔지만 올해도 더 잘 나왔다라가 그러니까요. 아니라 지난해 생각보다 좀 못 나왔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네. YOY로 40% 네. 이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MOM으로 전월 대비로는 그렇게 네.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경우도 있고 소폭 상승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 조선주 관련해서는 꾸준히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1,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존 수주 잔고가 매출로 바뀌는 시기이다. 그렇죠. 지금이 중요한 시기죠. 네, 작년도까지는 수주만 많이 받았다라면 이제 수주가 매출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작년도보다
전보다는 더 잘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9월달, 10월달로 가면서 갈수록 더 잘 나올 겁니다. 실적은. 네. 대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여부가 향후에 조선주의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파르게 조선주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는 뭔가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크로가 좋아져야 조선주가 같이 올라가는 걸까요? 지금 사실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추가 수주. 사실 조선주들이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조선주들이 주가가 오르는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주가 많이 받는 경우, 두 번째는 이렇게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잘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수주 받는 게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수주가 더 늘어난다라면 실적이 굳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오더라도 조선주들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들 A실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8월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어떤 종목을 노려야 되는지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지금 시작합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거즈 백인현 매니저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코멘트는 어떻게 줬을지 한 줄 정리 보도록 할게요. 네, 백인현 매니저의 한 줄 정리입니다. 일단 오늘장에서의 한 줄 정리는 개인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시기다라고 주셨고요. 또 내일장 코멘트 추석 전까지는 기대감을 줄이자. 내일장에서 주의할 점은 미국 금리 결정 후에 유가 흐름에 주의를 해보자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장은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개별 종목 장세라서 이렇게 주신 걸까요? 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추석 전부터는 보통 2주 전부터는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처음에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그 첫 번째 이유이고,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는 대체휴일까지 껴가지고 6일 정도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워낙 많이 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마찬가지로 입장에서는 글로벌 증시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동안 자금을 묶여두기가 굉장히 꺼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전에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은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 뭐 1, 2주 연속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피로가 굉장히 누적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 무방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보더라도 네. 조금 한숨 쉬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추석 지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지금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나중에 추석 지나면 괜찮아질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석 전까지는 기대감을 줄여야 되고 내일장에서는 아무래도 FOMC 때문에 또 유가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주신 그렇죠. 거죠? 네, 지금 FOM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발표를 하죠. 네. 근데 90% 이상 확률로 거의 동결이 동결이죠.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동결 이슈는 사실 거의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사실 내일 아침 새벽 3시에 금리 동결은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의 워딩이 가장 중요할 워딩. 거라고 보여지고 네, 그렇죠. 있는데 네. 일단 파월 의장의 워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가가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장초반 잠깐 약세를 보이더라도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전략 후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추석 전까지는 기대감을 줄이자라고는 했지만 또 백인현 매니저의 오늘의 종목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투모로우 스타워즈 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한데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고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자,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합니다.
자,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가 되고요. 단 월 4회 전략 수정 가능합니다. 자,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걸 얘기해야 돼요.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의미심장하게 만든 제도인데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매니저가 아직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좀 민수 아나운서가 네. 조사하고 왔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카톡으로 왜 이렇게 저 찬스를 이용을 안 하시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PD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니저 A가 A 매니저입니다. 네, 일부러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장이 안 좋아서 전화를 못 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라고, 실어서 얘기해 주셨군요. 네, 이렇게 주셨고 예. 제가 또 연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B 매니저가 유유 내일 새벽이 미국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도 읽어주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읽어주세요. 스타거즈 화이팅! 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뭐 시장이 안 좋아서 사실 이렇게 자유 편입 찬스를 안 쓰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 안에 백인현 매니저님이 있는 것 같은데 백인현 매니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매니저 A입니다. 네, 추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종목은 안 좋다고 하지만 1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9% 수익률로 백인현 매니저가 1위를 달려가고 있고요. 네. 김병진 매니저가 7% 수익률로 2위, 그리고 3위에는 한규수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순위에서는 백인현 매니저의 SB테크가 14.04%로 1위입니다. 2위 김병진 매니저의 모니터랩, 3위는 한규수 매니저의 세토피아, 박수원 매니저가 가지고 온 종목이죠. 8% 수익 기록 중입니다. 네. 카톡으로 매니저 A 역할을 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화 찬스를 안 쓰시나요? 네, 사실 이제 전화 찬스를 쓰고 싶어도 네. 시장이 워낙 이제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매니저 입장에서도 저뿐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매니저 분들이 방송에서 나올 종목을 많이 고민을 하실 요즘 텐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에는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종목을 꽤 늦게 드리는 편입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안 좋지만 그래도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은 또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해봐도 해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백인현 매니저는 또 급등하는 막 테마주 이런 거 안 갖고 확실히 펀더멘털이 있는 종목들을 갖고 오거든요. 어떤 종목일지 그런 종목이 내일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일단 섹터부터 공개해 주시죠. 일단 철강 섹터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지금 그쪽에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있나요, 좀? 일단 중국 정부가 그 중국 자국 내에 있는 철강 업체들한테 감산 지시를 그쵸.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최근 철강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보면 철강 섹터를 아직까지 추천하는 매니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로봇이랑 최근에 최초다. 인공지능이랑 이쪽으로 추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철강 관련 종목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상반기까지는 철강 섹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일본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일본에서 수입되는 철강 가격도 굉장히 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많이 좀 타격을 받은 모습도 있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에 중국 철강 업체들이 생산량을 많이 늘렸는데 생각보다 리오프닝 효과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남는 철강을 해외로 싸게 싼값에 덤핑으로 중국 업체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이 함께 피해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 미국이랑 유럽이 중국 철강 업체들에게 관세를 더 붙이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중국 철강 생산 업체들에게 그 조강 생산량을 줄이라고 하면서 지금 9월 달부터 9월 1일부터 중국 12개 제철소들이 철강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내에 수입되는 철강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우리 국내 철강 업체들은 그동안 이제 철강 가격을 올리는데 사실 눈치가 보였는데 중국 업체들이랑 일본 엔화가 나중에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일본 쪽에서 수입하는 철강 가격도 인상하게 된다면 우리 국내 업체들이 철강 가격을 인상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 철강의 원재료가 철강석이잖아요. 네. 철강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지금 연초 대비보다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미미하긴 하지만 최근 8월 달부터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국내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 동국제강은 중소형 철강 관련 종목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동국제강 그럼 지금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이제 철강 섹터 중에서는 이제 중소형 중에서는 실적이 좀 꽤 잘 나오고 있는 업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게 되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국제강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연간 영업이익이 4분기 때 우리 기대했던 만큼 나와준다라면 충분히 다른 철강 업체들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동국제강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동국제강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해가지고 신규 상장됐고 그렇죠. 21선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내 증시가 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국제강은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수급적으로는 지금부터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2,000원부터 편하게 여러분들이 매집하시면 되고 네. 단 매집하실 때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꼭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는 12,000원 제시하고 목표가는 13,000원까지 방망이 짧게 가져가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생에게도 이제 새롭게 인적 분할 후에 분할 신설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 전에 있었던 주가가 좀 그래도 씻어낸 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저점 포인트로 봐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저점 포인트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현대제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지금 현대제철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동국제강이랑은 다르게 꽤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대표적인 철강 업체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동국제강이 이렇게 오르지 않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인적 분할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아직까지는 안 되지 그렇죠.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월 달에 지금 인적 분할에서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때 실적만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4분기 실적이 가늠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연간 기준으로는 증권사가 예측하고 있는 5천억까지는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한 4천억 이상 정도는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국제강은 다른 제철 업체들이 오른 상황에서 저점에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동국제강입니다. 목표가 13,000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백의현 매니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매니저님?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최근에 워낙 이제 주도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로봇이랑 인공지능이랑 반도체랑 많이 빠졌는데 이 종목들이 언제 반등할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거기에 대한 전략도 세워드리고 향후에 5G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만한 탑픽 종목도 제가 뽑아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백인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도 제가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무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공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 개장 전에 꼭 받아가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개장 전에 또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통해서 시장 대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